2025년 키움증권이 정말 대단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2026, 지금 투자자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1조 4,882억 원. 이게 뭐냐면 2025년 키움증권의 연결 영업이익입니다. 와, 이건 뭐 이전 기록은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말 그대로 회사 역사상 최고의 실적이었던 거죠. 이 엄청난 이익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숫자 18.1%의 자기자본이익률, 그러니까 ROE로 나타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주주들 돈 100원을 가지고 18.1원의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굴렸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록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성장을 이끈 아주 강력한 엔진이 두 개나 있었어요. 자, 그 두 개의 엔진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키움증권의 전통적인 강점이죠. 바로 개인 주식거래 중개, 즉 브로커리지 부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기업금융이랑 채권, 주식 운용을 담당하는 IB와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문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간 거죠. 이 수익 구조를 보시면 키움증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자이익이나 IB 수수료 같은 다른 부분들이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익원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버틸 힘이 생긴다는 거라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다각화 스토리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엔진이 24.5%라는 아주 탄탄한 성장을 보였잖아요. 근데 IB 엔진 쪽을 한번 보세요. 같은 기간에 무려 37.8%나 성장했어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아니, IB 부문이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냐고요? 바로 이런 굵직굵직한 딜들 덕분입니다. 예를 들면 맘스터치나 SK에코플랜트 같은 대규모 M&A 인수금융도 주선했고요. 목동 KT부지개발처럼 아주 큰 부동산 PF딜에도 참여하면서 수익을 확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거, 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금융 쪽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정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그림자, 바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흔히 PF라고 부르는 리스크입니다. 지금부터 키움증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 관련 위험 노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1조 원. 이게 2025년 말 기준으로 키움증권이 보증을 섰거나 내가 여기에 투자하겠다 약속한 금액의 총합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결코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닙니다. 이 4.1조 원 중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3.5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회사 자기자본, 그러니까 회사의 진짜 순자산의 57.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만에 하나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게다가 키움캐피탈 같은 자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익스포저까지 더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자, 이렇게 고성장과 고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키움증권은 앞으로 2026년 이후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계획을 한번 들어보죠. 이런 리스크를 키움증권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2026년을 맞아서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브로커리지 1위라는 타이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예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겁니다. 고객의 부를 증대시키는 금융 투자 플랫폼, 이게 바로 키움증권의 새로운 미션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단순히 주식 거래 수수료만 받던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서 고객의 자산 전체를 관리해주고 평생 파트너가 되겠다는 아주 중대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4가지 핵심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기존 앱에서 ETF 거래 같은 걸 더 편하게 만들어서 고객 기반을 더 단단히 하고요. 둘째는 AI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이죠. 퇴직연금 사업에도 새로 뛰어들고요. 마지막 넷째는 기존의 성장 엔진이었던 IB 부문의 전문성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2026년 키움증권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2026년의 키움증권은 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에는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시장 지배력, 그리고 성공적으로 크고 있는 IB 사업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울 다른 한쪽에는 부동산 PF라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와 더 큰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자본력의 한계라는 과제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키움증권은 1등 증권사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짜 도약할 수 있을까? 이 성공의 열쇠는 결국 부동산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 야심찬 변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